안녕하세요.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현선아 정지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지금 이곳은 국회의원 회관 제7간담회실 앞입니다. 오늘 필수공익 사업과 필수 유지 업무 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주제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공산업이 필수 유지 사업 범위에 들어가게 된 것은 2006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비용 항공사 출범 전이기도 하고요. 그때와 지금 한국 시장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필수 업무 제도는 필수공익 사업의 범위와 사업별 필수 유지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유지율이 높은 방향으로만 설정되고 있어 국제적 기준과 다르게 단체 행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단체 행동권을 침해당함으로써 그동안 대형 항공사의 갑질 경영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참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에 그 주제로 간담회가 있을 때도 왔었어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오늘도 필수 공익 사업에 관한 연구들과 개선 방향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대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찬진 지부장님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김용범 기자님께서 함께 나와 계십니다.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긴 영상이니 시간 되실 때 텐트미 봐주세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LO가 뭐 조금 이게 설명하는 자료 보면 복잡하긴 한데 ILO는 필수 서비스라는 용어를 쓰고 또 최소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수 서비스는 그야말로 생명, 신체 안전, 보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제한이나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 또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소 서비스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로 일정한 어떤 유지율을 정할 수 있대 그것이 어떤 파업의 파업의 효과가 없도록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사실은 이게 업무 범위가 아니라 사업 범위로 되어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필수공익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필수유지 업무라고 하는 것을 업무로 정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받는 대상 업무는 어떻게 보면 필수 서비스, 최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넓게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것이 이제 제한받는 범위는 어떻게 보면 ILO가 얘기하는 필수 서비스에서 제한하는 정도까지 사업권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노동법 제42조의 2에 보면 필수유지 업무 제도에 대한 쟁의의 제한이라고 해서 그 규정을 이제 두고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용어가 나와요.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히 이롭게 하는 업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현저하게 이롭게 하는 업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야말로 이걸 이제 문헌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 업무가 만약에 중지되거나 뭐 폐지되는 경우에는 일반 우리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어떤 최소한 유지되어야 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무에 국한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행령이 전혀 그렇지 않고 광범위하게 설정이니까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현재 필수유지 업무 제도는 실제 그것이 운영이 됐을 때 비효과적인 사업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ILO의 기본 원칙이고 전념으로 기대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개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전부터 민변을 비롯해서 우리가 법제도 개선하는 11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도 개선의 이제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그 범위를 사업으로 하지 말고 업무로 이렇게 규정을 하라는
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지금 공신 사업, 공신 엄청나게 사업.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지하상가 지나다가 물론 그 필수의 점은 아닙니다만 그 지하상가 그 판매하시는 분들도 공신 사업인데요. 저것도 저는 필수 공익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범범위하게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 업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해서 업무 범위로, 영무 범위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11조 하단에 보시면 71조에 의해서 공익사업에서의 최소 업무 유지라고 해서 최소 업무를 1호부터 6호까지 설정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라고 해서 뭐 전면적으로 이렇게 100%다 금지하고 이게 아니라 정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별로 특성들이 있을 수 있죠. 대체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 또 기술의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에 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직권분제제도를 2006년에 국민정부가 폐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필수유지 업무제도를 통해서 대체별로 허용을 통해서 사실 직권분제제도만큼이나 조항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표현해 주셨고요. 필수 공익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그러니까 필수 서비스라는 생명보건, 신체 안전이라는 공중의 이익의 문제에다가 플러스 알파 일상생활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또 항공, 통신 부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범위를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대체 분류를 허용하고, 그래서 정의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 서비스와 최소 서비스라는 아예의 구분을 명확하게 그래서 공중의 생명 안전, 신체 안전, 보건의 문제에 관한 것은 필수 서비스이지만 그 외의 영역은 필수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중의 생활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면 최소 서비스 제도라는 아이로가 공부한 내용, 실질적인 파업권이 제한되지 않는 최소한의 제약만 담는 정도의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이로에 보면 이제 필수 서비스에 지금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수 서비스로 간주하지 않아야 된다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옛날에 만들어졌던 핵심은 필수 서비스로 고려되어야 된다는 데도 없고 간주되지 말아야 된다는 데도 없긴 하지만 그만큼 필수 서비스라는 것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주되지 않아야 되는 것에 항공조종사, 철도 서비스 명백하게 알려주셔야 것도 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필수 서비스 범위를 공중의 생명 보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최소화하고 축소하고 그걸 포괄적으로 사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서비스를 구체화시켜서 정하는 것. 그리고 최소 업무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파업권이 제한되지 않는 제도로 도입하는 것. 그리고 대체불로 허용이 삭제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현장 사례는 항공조종사업장 사례입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김영범 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김영범입니다. 저희는 1999년 8월 30일 날 출범을 해서 이번 달 8월 30일 되면 창립 20주년이 됩니다. 저희 노조는 출범 당시에 100% 노조원을 놓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필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섭력 자체가 엄청난 파업이었습니다. 저희가 파업을 하면 헤드라인에 어떤 뉴스였든지 항상 헤드라인을 감시했고 경제부총리까지 오실 정도로 파업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05년도에 아시아나항공과 저희가 파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 저희가 필공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의 그 교섭력은 거의 제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어떠한 뭐 임금 협상이나 그 이후에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상을 하면 회사가 성실한 교섭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노조원들 자체도 그 이후에 많은 그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필공 이후에 한번 파업을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국기집행부였었는데 그때 사무국장이고 지금 현재 저희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제 서성원 부위원장이 지금 여기 와 있고요. 그래서 그때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저를 대신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모두가 두 개인데요. 지금 저희가 두 개로 있다 보니까 또 협상력은 필공이면서 또 협상력이 또 나눠졌으니까 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노조에서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정화 기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분이 저를 이어서 부연 설명해 주시고 제가 마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다. 네. 소송 부위원장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대한항공 조선사 대표 부위원장 맡고 있는 서성훈입니다. 저는 이 필수 업무제도의 현실은 노동자의 손발을 묶고 입까지 막아서 아예 파업을 시작하기도 아주 어렵게 돼 있는 한국이라 이런 제도가 왜 있는지 좀 모르겠고요. 2005년 이제 제가 두 번의 파업 얘기에서 있었는데요. 2005년은 조합원으로 그때 저희가 파업 출전식하고 10대 관광버스를 타고 파업 현장 이제 모여있는 집결 장소로 가서 아주 뜨거운 현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노선 그러니까 회사한테 임팩트가 있었죠. 효과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직원 분들을 저희 대한항공 전사 노조가 받고 바로 3일 만에 이제 업무를 복귀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교섭력도 떨어지고 회사가 이제 계속 탄압을 했죠. 2016년에는 이제 파편직의 주동자로서 제가 있었는데 2005년에는 10대의 관광버스를 안 타고 전조합원이 갔었는데 전조합은 정확히는 아니거든요. 2016년 파업 현장은 3대의 관광버스에 좀 쓸쓸히 타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파업을 했는데 파업을 하지 않는 회사는 이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파업하지 않는 조종사들이 있는 적자 국내선 노선을 감축하고 또 파물기 적자 노선을 감축해서 회사는 겉으로는 울상이지만 실제로는 주머니가 차는 이익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철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벌어주는 결과가 되지만 노동자는 그래도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계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만 되고 노동자들은 전에도 직권중개가 무서웠지만 그때는 끝내기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파업조차 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결과로 나타나서 필수 유지 업무 제도의 폐지의 필요성을 따지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항공 조선사 세무조에서 근무하는 강상화라고 합니다. 저희는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항공은 두 개 노조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교섭력이 안 좋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을 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교섭력이 크게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주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공 유지 비율의 유효성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8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대한항공에서는 2009년도에 필수 유지 비율을 국내 80, 대중노선 70, 국내선 50으로 정한 이후에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측에서는 이걸 고정 불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노동자들도 이것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동자들의 가입조차 잘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효성을 정하게 되고 계속 상기시키게 되면 조합원들이나 비조합원들도 이게 개선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조합의 조직력이 조선력이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유효성이 기간이 정해졌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모이신 것처럼 좋은 말씀들을 더 많은 교육과 선전을 통해서 비조합원이나 아니면 일반 조합원들, 조합 형부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알 수 있게끔 더욱 많은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는 이렇게 파업을 하면 자기 사업장이 아니고 남의 사업장에 하면은 불편해하고 박수를 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선진국으로 가고 노동 시장도 저희들이 의식주의 성장하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근로자의 파업권 행사가 국민 경제와 공익에 관한 이기적 행동이라는 사용자 편의를 올리는 설득력도 없고 저희 노동자들도 또 파업을 할 때 시민사회나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한 극한 투쟁들은 지양하고 더욱더 성장된 노사관계를 통해서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자정적인 정도가 가격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우리나라는 성숙해진 만큼 저희가 스스로 노사관계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정부나 노동부나 이런 데 어떤 관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송사업장 노사 당사자들이 노사자치와 언론과 시민사회 성숙적 가정작용에 항공운송사업 노사관계를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노사관계 선진국 또 항공 안전 선진국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범 위원장이 최종환 위원장님 세노조의 장정화 상황실장 상황이 아직 안 끝났나 봐요. 상황실장 세 분께서 이어서 질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과거에는 없었던 제약이 제도가 바뀌면서 개선한다고 하는 제도 하에서 오히려 파업권이 제약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항공 분야가 있죠. 내용을 보다 보면 항공사업, 운송사업의 필수 유지,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 50%.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무모하게 용감한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한항공의 경우에 87.5%가 필수 유지 업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파업권이 완전히 제한화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필수 발제 권유서 변호사 발제 나왔지만 필수 유지 업무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가 되고 있어서 외주화를 말든지 필수 유지 업무에서 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겠죠. 이렇게 파업권이 제약되면 노사관계가 혼탁해지고 사실 뭔가 자율적인 노동권의 행사에 의해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항공사업이 제대로 된 국민이 기여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출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절절하게 공감이 되고는 입장에서 토론자라기보다는 그냥 지지자로서 사족을 사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줄인 시간은 우리 강수혁 의원 서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실게요. 제가 볼 때는 핵심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노조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고 있는 그 관점을 갖추지 않는다면 이건 되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타임오프 그리고 지금 비정센터를 비롯해서 특히 강하게 주장했던 복수노조제도 그것도 결국은 교섭창구 단일화와 독소조항으로 오히려 노동활동의 진원지가 됐죠.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 조직률을 끌어올리는데 지렛대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악용이 됐죠. 친사용자 구조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또 배경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필수 유지 업무든 필수 공익 사업이든 긴급 조정이든 모든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 상권을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이 부분은 앞서 말한 타임오프를 비롯한 노동조합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저는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쟁행이 제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를 들면 노동자성 자체가 보장되고 있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노조할 권리 자체가 제약되어 있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나마 노조 만들 수 있는 노동자들은 그것도 복받은 거죠. 쟁행이 제한으로 고통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촛불 정부를 자유하는 또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라면 쟁행이 제한 부분, 특히 필수 유지 업무 제도의 폐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특수고용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성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임기내에 저는 진전시켜야 한다. 공약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 필수 유지 업무나 필수 공익 제도 또는 긴급 조정 이 부분은 저는 그냥 합법적인 노조 파괴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노동조합 일반을 저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투쟁할 수 있는 노조, 소위 민주노조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원래 타임오프도 그런 저기가 있었듯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민주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드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지금 악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됐지만 실제 실효적인 의미는 별로 없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고,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비유하자면 무기계약직처럼 고용은 보장되었지만 차별 처우가 원존된 채로 오히려 더 심각한 비정규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계약직과 비슷한 법적으로는 정규직이지만 저는 필수 유지 업무는 꼭 그 접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투쟁으로도 돌파해야 되겠지만 정부나 여러 개의 당사자들도 이제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필수 유지 업무나 필수 공익 사업을 매개로 한 쟁행이 제한은 일단 국제 기준에 어긋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결사의 자유 관련해서 ILO 기본협약 20년 논란도 되게 길어지고 있는데 비슷한 의미에서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이라면 마땅히 그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조정률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쟁행 제한을 고민할 게 아니라 노조 조직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그리고 온당한 쟁행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럴 때 합리적 노사관계가 또 오히려 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비정규직 노조력이 2% 내에 불과하고 공공부문은 좀 높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심각한 사회적 약자로 소수자로 이제 기능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 조건에서는 쟁행이 제한은 저는 뜬금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대체 근로고용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파업을 그냥 무력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는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이런 이제 형국이어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냥 제가 일반 시민으로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수 유지 업무나 필공이나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들은 절박한데 비정규직도 비슷하지만 제3자 시민들이나 국민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특히 이제 공공부문은 또 기존 노조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신인 홍보를 굉장히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비정규직이었던 기관적 교사들이나 강사들의 심지어 무기학직 견학마저도 좌초되게 된 이유는 여론에서 밀렸기 때문이에요. 뭐 법원 판결도 이기고 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까지도 있었고 그리고 뭐 대통령의 직접적인 근본율 높이라는 수용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엎어진 것은 압도적 다수의 반대적이기 때문에 저는 공공부문의 노동 문제는 여론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심의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사자 노조에서 좀 더 세심하게 저는 사전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법제도만 개정된다고 해결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 이정미 법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향적인 입법 방향을 담고 있는 그런 법제도 개선은 당연히 해야 될 기본 사업이겠지만 저는 어쩌면 핵심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대시민 홍보, 그러니까 왜 필수 공익 업무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왜 이게 정말 어이없는 죄인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 홍보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요즘 뭐 유튜브도 많이 하던데 그런 것들 저는 SR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투쟁으로 돌파한다로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뭐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노사 자율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 제도도 사실은 노동조합을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들이 만들어서 자기 실정에 맞게 생활임금 수준을 올리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리교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과잉 정쟁화되어서 오히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법 취재도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주석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당사자분들께서는 말씀하셨듯이 궁극 대안은 노사 자율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대시민 홍보, 대국민 홍보 그리고 노사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단계를 제가 볼 때 많이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저는 필수 공익 업무나 또는 필수 유주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좀 유종의 결실을 보일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노동 문제 관련해서 제가 뭐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확하게 느끼는 것은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대단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마저도 한계가 분명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필수 공익 업무는 더더군다나 필수 유지 업무는 더더군다나 재경이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친자본 프레임이 작동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는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도 대단히 저는 지금 뭐 행보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노조나 당사자 분들이 이거는 이제 또 투쟁 과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정부 교섭 과제이기도 하고 또 입법 과제이기도 하고 또 대신 용보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좀 전방위적 영역에서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또 사회적으로 옳은 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예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것처럼 이제 뭔가 좀 뭐 함께할 수 있는 공동행동 이런 것들이 좀 부상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우리끼리 막 이렇게 환호하고 박수치고 옳다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게 이 필공 관련한 필수 유지 업무 관련한 저는 논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조차 오늘 와서 이제 공부가 되는 게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비정노동센터를 비롯한 비정노동단체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좀 할 방도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대도 할 방도도 저는 찾았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황제할 광고를 우리도 좀 고민해야 된다 뭔가 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정책 과정하고 국제도 개선 과정 못지않게 좀 실천 과제, 공동행동 과제로도 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 노동의 실질적 고민을 해주시고 두분 하실 때뭐 다른 것도 좋으시던데요. 필수비 유지 이걸 결정하는 거, 노동력 결정 방법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포함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신수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8시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공항 버스 타고 왔는데 그 공항, 그러니까 비행기랑 공항을 연결하는 걸 탑승조라고 하고요. 그것도 필수지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다들 여기 항공 분수 받아주셔서 아시겠지만 그 탑승조가 또 간접고용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유지율은 또 되게 높게 되어 있어서 2016년인가에 아마 대법 판결이 나온 게 있죠. 그래서 탑승교를 건너면서 필수지 업무 토론회를 가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왔고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두 위원장님 인사만 못 보고 나머지는 다. 네. 그리고 저는 정부 측 입장으로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어쩌다 이제 어공 상태가 되긴 했는데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필수 유지 업무, 필수 공인 사업이고, 예, 올해로 10년째인데 여전히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제가 휴가를 가느라고 그 토론문을 이제 발표자보다 권우석 변호사님보다 먼저 던지는 표현 좀 이렇게 먼저 드리고 가느라고 이게 내용이 되게 발표문 같은 토론문이 됐고 그 권우석 변호사님 부분하고 되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앞에는 그냥 다 이미 발표를 다 해주셔가지고 다 넘어가시면 되고 50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섭외를 받을 때 해외 사례이고요. 그 정부 측이 아니라 그 법조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섭외가 됐는데 제가 이제 논문 작업을 할 때 필수공인 사업과 관련해서 이탈리아 제도를 비교를 했었고요. 이탈리아 제도가 이제 그 필수공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랑 가장 유사한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파업, 그러니까 이탈리아 하면 보통 뭐 문화유적도 되게 유명하지만 파업 자체도 되게 유명한 나라다 보니까 그 공공손에서 파업이 되게 그 활성화라는 표현을 쓸까요?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제 공공손 파업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한 법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1990년에 51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되게 깁니다. 필수공인 서비스에 있어서의 그 규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이제 필수공인 서비스에 대한 유형들을 결정을 쭉 정의해서 이것들이 필수공인 서비스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52페이지 보시면 다만 이제 우리와의 차이는 필수공인 서비스에 해당하게 되면 그 회사, 그 사업체에서는 필수 유지 업무, 그러니까 필수 업무를 유지를 해야 되고 최소한의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 시행령에서 업무를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면 제가 논문 쓸 때도 그렇고 이제 10년간 계속 이쪽에 대해서 판례도 보고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아까 그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 업종, 그 필수 공익사업 중에서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분들은 노사거든요. 아까 권우석 변호사님도 발전노조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들이 보면은 그 해당 전문가의 발전 전문가라기보다는 저렇게 현장 용어로 법돌이라고 하는 그 문과에 전혀 이렇게 이 숫자들만 가득 봐도 뭔지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원회를 들어가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그 노사 자율로 정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업무 자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탈리아에서는 그게 지금 현재 법에서 정하지 않고 각 산업이나 사업마다 그 기업이나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한 지원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필수 업무 보장위원회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협정에 대해서 유지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어디까지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다가 이 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2000년에
그 노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법을 새로 개정을 했는데 이제 그 필수 업무 보장위원회가 임시 그 유지율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대신 그 필수 업무 제공 수준을 법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2007년 11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필수 업무 유지율 그 협정을 체결한 데가 수정원 공사거든요. 그 한국노총 소속 수정원 공사고 여기가 그 신문기사에 딱 나왔었는데 100%의 그 최고의 유지율을 딱 만들어서 그 홍보가 되게 잘 됐거든요. 최초로 필수 유지 업무 100%로 체결한 사업자 이렇게 해서 2007년 11월쯤에 홍보 효과가 되게 좋았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자율적으로 그 결정한 인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한 60%에서 70% 정도라면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80%, 그러니까 오히려 그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 유지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탈리아에서는 위원회에서 이제 그 임시규칙, 그러니까 유지율을 정할 때에도 평소 제공되는 서비스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유지, 그러니까 파업권과 공익의 조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쟁의행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수 업무 유지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도 3분의 1 이상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고 의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권을 제한, 그러니까 공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건 제3자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이 결정안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오히려 들어오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재와 관련해서도 그 해고나 노동관계에 대해서 결정적인 변경을 가져온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그 권석 변호사님도 그렇고 사례 말씀하신 거 다들 지적하셨던 바 중에 사용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제재하는 조항이 없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사용자에 대한 제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 사업권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행정 제재로 벌금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쓰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당연한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업에 있어서 필수 유지 업무 유지율은 이제 사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 중에 방법에 있어서 유지율을 다 지켰을 때 정당하다. 이제 대신 사업이 정당하려면 4개를 다 지켜야 되잖아요. 주체, 노동조합 해야 되고 목적도 아시다시피 그 경영권 같은 거 안 되고 인사사항 같은 거 안 되고 정말 그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순수한 근로조건에 대한 파업만 이제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차에 있어서 투표를 거쳐야 되고 뭐 기한 지켜야 되고 이런 다음에 유지율까지 지켜야지만 이제 파업이 정당하게 되는 거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철도공사가 그래서 2009년에 파업을 할 때 최초의 합법 파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걸 되게 잘 지키셨는데 구조조정 반대였었죠. 그래서 유지율까지도 다 지키고 그 필수유지 업무 인원수까지 다 지켰지만 결국은 목적 때문에 또 대법원 판결을 만드셨던 사례가 있는데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당연했던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사실은 아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당연히 파업의 목적에 있어서는 집단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 직업적으로 관련 있는 이익, 그러니까 근로조건 같은 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이거나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필수공익 서비스에서 파업의 목적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이고 다만 이제 파업 전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차 운행 안 할 거야 아니면 뭐 오늘은 이제 하루에 6대만 운행할 거야 이런 거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수유지 업무 제도 개념 제정 및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권두석 변호사님과 너무나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발언자로서요. 불편하실 수도 있고 하시니까 아주 편한 자리,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고용과 노사관계법제과 강승환 선생님과 네, 불편하고 좋고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아까 뭐 시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누구한테 드려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이 안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많은 말씀 주셔서 오늘 좀 이제 저 그동안 뭐 이제 관련 업무 이제 저희 이제 제가 소속된 과는 이제 노조법 전반을 하는 과고 그래서 뭐 필수 유지 업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점에 대해서 항상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해서도 뭐 교수님들도 좀 뵙고 현장 얘기도 이제 뭐 좀 듣고는 그랬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토론회를 하면서 가장 이제 좀 현장 사례 같은 거를 말씀 주셨고 뭐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KTX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나 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은 현장 사례를 통해서 취하되고 그냥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필수 유지 업무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 폐쇄하면 되지, 뭐 줄이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뭐 정부는 노동자를 뭐 범죄자로 보진 않습니다. 아예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노동3권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권이라는 것은 우리 뭐 헌법 30조 2항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공공법이나 또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그리고 기본조화적 해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고 해서 결국 과연 어느 부분이 과연 적절하게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06년 당시에 이제 직권중재제도의 어떤 불합리함과 어떤 그런 어떤 과도한 노동권 침해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노사정 합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도입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하진 않아서 정확한 논의 과정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필수유지 업무가 쟁의권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됐다라는 그래서 과거의 직권중재제도에 비해서는 조금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 않냐 물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10년, 12년 이 정도 돼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돌아볼 때는 됐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속 들어가도 그렇고 근데 과연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을 텐데 한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이 필수유지에 관련된 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아마 과연 이 대상 업무들이 뭐 바람직하냐, 맞냐, 국제 기준에 부합하냐라는 가장 큰 어떤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전한 토론 과정에서 나왔지만 과연 노동위원회의 어떤 유지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것 같고 오늘 직접적으로 언급은 조금 그렇긴 했는데 이제 어떤 사용자의 어떤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탈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잘 활용하는 그러니까 수익이 좋은 노선을 남겨놓고 수익이 안 이 파업을 계기로 그런 식의 약간의 어떤 법의 테두리 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대상 업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솔직히 정부가 원사이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보이스나 아니면 또 다른 토론에 가면 또 이제 뭐 경영계나 이쪽에서는 또 엄청 또 반대 얘기를 분명히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06년 당시에 할 때도 그랬고 결국은 노사정 그다음에 전문가나 이런 게 참여를 통해서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노동계의 의견을 전부 담지 못했다라는 반론을 하시겠지만 어찌됐건 그 균형 있는 이익조화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10년이 지난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지금 뭐 경사노위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의제별위원회 쪽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 좀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현장의 얘기를 가감없이 해주셔가지고 좀 더 여러분의 보이스들이 이런 어떤 제도 설계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정부는 그런 어떤 논의를 지원하고 또 잘
되도록 그래서 정부도 좀 그런 측면에서는 노력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위원회 어떤 그 유지율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이제 뭐라고 할까 좀 책임감도 느끼고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어떤 공익위원님들 나름 이제 전문성을 갖고 이제 뭐 하시겠지만 하여튼 뭐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어떤 노사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제도 운영의 측면에서는 한번 좀 저희 스스로도 좀 노동위원회에서 어쨌든 독립한 기구로 저희는 저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스스로도 한번 이런 운영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권문석 변호사님께서 이제 행정 지금 이제 행정 지침 또는 이제 운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시행령상의 필수 기준 업무 부분은 이제 법상 이제 필공사업하고 좀 연동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틀에서 대상 업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좀 한꺼번에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유지율 상한선 부분은 시행령에 넣으면 이제 좀 이의미법의 문제나 그런 어려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지율 상한 부분도 충분히 이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할 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부가 그렇게 생각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노사장 대화 내에서 논의해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전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그다음에 유효기간의 설정 문제도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제 사용자의 어떤 좀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해야 될까, 합법적인 운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발전이나 이런데 이제 고용노동부는 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하셨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필수 업무 제도를 좀 이제 잘 활용하는 측면이고 활법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이게 또 죄로 다스릴 수 있는 법이냐에 대한 또 그거는 또 제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노동부도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분호가 아니더라도 현장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조사 교섭이라든지 그런 걸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분호를 꼭 잡아야만이 꼭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평소 이제 기장님이나 승무원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자주 타고 항상 즐겁게 됐었는데 오늘 좀 어렵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 뭐 서희관이고 그래서 많은 결정권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실무자로서 돌아가서 오늘의 얘기들을 잘 참고하고 반영하고 앞으로 또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 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정리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토론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들으신 청년들 위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의견을 제시하는데 지정 토론자가 아니실 때는 짧게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기 플로어에 질문 의견 받겠습니다. 노동부 서기관님한테 저는 공공노조 조직장이 정상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ILO에서 반복적으로 기준 미달이다 이렇게 이제 권고했었고,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지금 뭐 경사노위 얘기하시고 뭐 제도 개선위원회 얘기하시고 하는데 거기서 실제로 공익위원회 안들이 빠졌더라도 정부가 넣을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국제 기준을 맞춘다고 하는 거 그런 거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뭐 이미 이제 노동부가 쭉 던진 안에는 사실상 빠졌고 결과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실제 좀 개선이 가능한 상황인지 저희 조합원들 서명운동도 막 지금 해당 조합원 막 50%씩 막 받고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의견들을 내면 노동부가 이것을 좀 받아서 뭐 제도 개선에 이런 것들을 간섭 받고 있는 건지 이런 거 좀 답변을 해주시죠.
한 번에 모아서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도 있고 또 정부의 방송인님한테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긴 한데요. 피할 수 없는 면이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같은 조직인데 공원수노조 국제국장 이월선입니다. 아시겠지만 한 EU FTA 입각하에서 EU가 이제 한국에서 노동법 제도가 국제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빨리 그거 시행하라 일단 요구하고 그거 이제 한국 정부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거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유럽연합이 한국 정부의 전문가 이 노동 기본법 문제 관련해서 전문가 패널을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그 전문가 패널을 소집해서 아마 하반기까지 운영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ILO 협약 핵심 협약 기준을 위한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이 전문가 패널을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사실의 반 정도예요. 근데 다른 부분은 유럽연합에서 ILO 협약 기준도 해야 되겠지만 ILO에서 이미 많은 번거가 나오는데 그 번거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 협약 기준 하는 연합은 거기에 규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패널가 운영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좀 이 필수유지형 제도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질문이래요. 이탈리아 사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 계속 관심이 있어서 자료는 다 이탈리아어로 받고 있었는데 이제 후보 번역에 뚫려서 좀 보려고 하는데 좀 PDF였으니까 못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도가 생각보다 좋지 않네요. 사실 50% 제가 보기에 50%도 되게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국이나 독일에서 거의 필수 유지 업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자율교섭부터 해서 정말 제일 서비스 수준에서 예를 들면 병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일단 협정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 지적했듯이 노동위원회에서 이 필수유지 업무를 결정할 때 전문성도 없고 일반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들이 불리하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에서 지원하는 형태,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고 지원하는 그러니까 노사가 자율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인데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이 이제 별도의 위원회의 기관이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전문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아니면 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말씀 신수정이 주분이 의사 주신 거죠. 질문 더 있으시면 하시죠. 네. 아까 깜빡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랑 그리고 서희관님 말씀에 대한 답변까지 섞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사용자들이 부당노동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부당노동에 준하는 행위를 한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지적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중점이 그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마치 부당노동 행위를 당하는 것과 같은 현실적 상황들 그러니까 구조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놓쳤던 부분인데요. LGU 플러스가 해당 산업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는 KT랑 이제 SK인데요. 저는 만약에 LGU 플러스가 필수유지 업무다 하는 망관리 노동자들이 그리고 이 해당 통신 사업장들이 필공 사업장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KT와 SK의 외주업체 망관리 외주업체 노동자들은 전부 다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점을 사실은 오늘 사용자 단체에서 좀 오셨으면 꼭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참석해주신 좀 언론사에서도 이 지점을 꼭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보충드립니다. 이상. 또 의견 있으시면 누가 주시네요. 제가 이제 여유 있게 진행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의견을 있으시면 충분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분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토론자들
시간이 필요하시면 이분 짧게 뭐 발언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권희선 변호사님의 의견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답변부터. 제가 더 짧으니까 대답하겠습니다. 그 이탈리아에서 이제 일주일 50%가 결정을 하더라도 50%를 넘지 말라는 상한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자세한 절차를 설명하다 보면 이게 이제 수업이 돼버리니까 제가 그냥 논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논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정도 지금 아까 처음에 이제 과연 지금 저희 경사문에서 논의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아예로 관련해서 법안, 그러니까 공익견안이 나왔고 그걸 토대로 이제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내용 안에 이제 필수 유지가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아예로 협약 기준을 갈 것이냐의 문제들은 아마 당시 이제 거기 계셨던 이제 공익위원님들이 결정을 한 사안이고 그걸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제 필수 유지나 이쪽은 그 예전에 이제 직원중재 이후에 필수 유지 이후에도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권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운영이나 이런 측면으로 좀 이렇게 해소할 수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공익위원님들이 어찌됐든 아예로 협약과 관련된 가장 좀 시급한 사안에서는 일단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건 그렇게 좀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부에 이제 공익견안을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한 거고요. 다만 저희 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거기서 아예로 협약 기준 관련한 그런 공익견안에서 빠져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필수 유지를 비롯해서 특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노조법에 많은 지점들이 살아 있거든요. 처벌 규정이나 이런 정비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담론들을 담아서 노사정 대화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는 어찌됐든 현 정부 하에서 정권 하에서 그런 어떤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노조법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직접 고용, 그러니까 결국은 필수 유지 업무 종사자들은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을 했고요. 직접 고용하면 좋겠죠. 잘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그 LG나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도 그렇고 공공 부분으로 직접 고용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자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하고 있는데 고민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이 직접 고용이라는 문제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를 그냥 입법으로 어떻게 바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사회적으로 좀 크고 너무 좀 거친 접근 방법인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LG 플러스나 이런 데도 법이 아닌 자발적으로 어찌됐든 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 노사 간의 대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제 노와 사가 함께 이제 운영을 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직접 감시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는 좀 더 이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문성 팀장님 짧게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좀 제가 준비가 좀 미비해서 현장사에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좀 이런 특히 오늘 영인경전철지구나 김포도시철도 거기 서해전지구 같은 영세 운영사에서 이제 고용을 연구원으로 고용했고 실제로 연구원 업무를 하지만 직제상에 풍속소문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시행령과 회사의 고용 형태를 섞어서 주장을 하면서 회사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좀 잡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주장을 이렇게 좀 고려를 해서 정책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직제상이 무엇인지 실제 수행하는 업무 이제 정확한 지금 기준이 없다 보니 회사도 또 사용자도 그런 부분을 알고 실명 외에 있는 업무까지 끌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마치 진행이 될 때 고려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사가 합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의 범위를 이용해서 직제상의 서류상의 범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가 돼서 정책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목 저는 이런 데 처음 참석해봐서 많이 어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노조위원장 맡은 지 이제 2달 좀 넘었습니다. 2달 동안 느낀 거는 회사와 어떤 대화를 할 때 힘의 균형이 깨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들이 전혀 먹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의 균형이라는 걸 맞춰주는 입장에서 최소한 그 유지 레이트라도 좀 조절할 수 있는 기간, 저희가 단합할 때 2년 동안 2년 하면 다시 하듯이 그런 기간이라도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항공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필공이 될 때 당시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때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LCC, 저가항공사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지금도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항공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장거리까지도 할 수 있는 LCC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그 파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 불편함을 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옛날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버스가 필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틀린 것처럼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다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정한 상황 시스템도 특별히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한마음부터 네. 아까 그 LG U+에서 자발적으로 직고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정확하게 짚어드리자면 스스로 한 건 아니고요. 불법 파견 판정이 났는데 발표일이 9월 12일이었고 그거에 앞서서 LG+에서 9월 1일 날 직고용을 발표한 겁니다. 그 과정이 있었던 거고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망관리 업무가 중단되면 불편함의 정도 그리고 그 구조조정에 있어서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조조정의 진짜 그 속내가 어떤 것이었냐 고민이 있는 건데요. 그걸 보면 장비의 고도화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모듈 단위에서 부품 단위의 그 장애난 부품,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던 그 원인을 찾아서 교체하던 거에서 통째로 빨리 갈아낼 수 있게 장비를 통째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돼서 고도화는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고객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 정도를 파악한 거예요. 장애를 빨리 처리해서 빨리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실제 그 안에는 우리 노동자가 예전에는 장애 처리를 모든 뻔뻔히 다 처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요 정도는 처리를 좀 지연시키고 다음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불편하다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당연히 괜찮겠구나 라는 수준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했을 때 그러면 그 장애 처리 방식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 정도는 감원해도 돼 라는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에서 50%를 감원을 했던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불편함 그래서 그 인접지역의 기지국 단위 그리고 큰 그 단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아열국사와 같은 그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없으면 불편한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모듈 그러니까 그 장비에 이온화가 되어 있고요. 그런 큰 부사나 이런 것들 장비들에는 이온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원도 이온화되어 있고 거기에 백업 배터리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그 얼마 전에 그 기관망이나 공공성이 있어야 하는 기업 그리고 공공성이 있어야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연 사태 이후에 이온화가 그 의무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LG의 이온화가 아니라 LG가 하나 들어가면 그래서 KT나 SK 하나가 더 들어가서 LG가 죽으면 이쪽 SK나 KT가 터져서 이온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큰 단위로 장애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부연하고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행동 파악하지 않은 위력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도석 변호사님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또 큰 성과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입법으로 제한했던 부분을 국회에서 법으로까지 이렇게 통과시키기 위한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만 당장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 분명히 시행령이나 아니면 운영상의 약간의 개선 이런 것들은 정부가 조금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이 제도를 시행한 지 한 2, 3년 몇 년 안 됐다 이러면 조금 더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13년도 이 제도가 이렇게 시행이 돼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오랫동안 이곳에서 지적이 됐다면 정부에서는 오늘 수리하고 오셨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약간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수지 업무라고 지금 규정된 것들이 그 사람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노동위원회 결정할 때도 이렇게 가보면 이거 분명히 우리는 이 업무는 필수지 업무가 아닌 것 같고 그 결정에 이제 하시는 공익위원들도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규정된 문구를 보면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측은 문헌성으로 봐라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정신장애 신고 접수 및 수리 업무 이렇게 되면 제가 집에서 핸드폰 쓰는데 약간 불편하다 내 핸드폰이 이것도 다 해당이 된다고 문헌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또 노동위원회 가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어떤 좀 업무나 이런 규정들을 좀 문제가 그동안 제기됐던 것이 있으니까 충분히 좀 보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운영사의 노라는 게 지금 이제 결정을 신청하면 막 급하게 파업할 것 같다면 막 급하게 막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우리 신수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결정을 빨리 하지 말고 최대한 조정 중재 방식으로 운영을 하되 근데 파업이 곧 있을 것 같다. 그럼 약간 어떤 임시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조정안처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번 파업은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노조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신뢰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약간 운영상의 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수차 이제 얘기를 하고 재판을 해보면 제가 변호사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판사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미국 월권에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미국은 아닙니다. 월권은 아닌데 이러면서 얘기가 쉽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에 그런 약간 그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하고 이런 건 사실 뭐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말 제가 요구하는 최소한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부나
지금 현 정부가 고민이 없다.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필수 유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심각성을 보기했는데 정부가 뭐 있을 것도 같고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좀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항공이든 통신이든 철도든 대체 수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좀 이게 참 슬픈데요. 노동적 하시는 분들 주로 보면서 우리 파업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면 충분히 위력 있고 효과 있어야 되는 파업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대에도 뒤떨어져 있고 제대로 정확하게 근거도 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개선돼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이건 사업의 안전을 위한 거지 이게 공익의 안전을 위한 필수 유지 업무가 아닌 것이죠. 대중이 약간 불편한 정도는 감수해야 될 그게 정말 궁극적인 생명과 안전을 대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준비라는 이런 것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고 필수 유지 업무 제도가 제자리를 찾는 그런 길을 가도록 우리가 제도를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다 참석해 주시고 같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